자,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보시죠. 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 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헌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고 특히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와 같이 소송 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 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자, 이 사건은 교특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그 문헌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헌에 반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처벌 불원 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사법의 목적과 보호적 기능, 반의사 불벌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 내지 국가형벌 독점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중단된다는 면에서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성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친고죄와의 비교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고소 취소와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를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형소법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에 관해 다수의 조문을 두고 특히 236조에서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이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고소 취소의 대리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송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를 소송 조건으로 하는 이유, 방법, 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다. 민법상 성년 후견인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형사소송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 후견인 선임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가사재판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에 있어서까지 성년 후견인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과 무관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이어서 그 진실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성년 후견인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피의자 합의를 했다. 이때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 조건이 아니라 즉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한 것이 아니고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식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이 된 거죠.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이 됐다. 자전거를 운행했다. 교특법이 적용됐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 표시를 의사 무능력에서 못하니 성년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 행위의 법정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독립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할 수 없다라고 보아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이면 처벌 불원 의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의해도 양형 요소로만 고려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등이 있는데 반대 의견은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처벌 불원 의사의 대리가 허용되느냐? 안 된다.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